최근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역대 가장 말이 많았던 선거였던 만큼 결과가 나온 후에도 끊임없이 여러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나라의 불어올 변화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구체적인 근거들과 함께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의 취임 이후 미 대통령인 트럼프와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연일 뉴스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왜 이렇게 언론들에선 앞다투어 통화 불발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대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국제사회의 반응과 외교, 나아가 안보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5시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심지어 같은 진보 정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취임 당일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반면에 이재명은 취임 사흘째에 겨우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에 단 2문장짜리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 선거 기간 동안 보여진 수많은 문제들은 도저히 자유롭고 공정해 보이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원문 기사를 직접 확인해보니 거기서 fair, 그러니까 공정한이라는 단어에 따옴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단어에 따옴표를 붙이는 표현을 강조할 때도 사용하지만 반어법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We also have a gesture to demonstrate something is a quote. Air quotes are often used when we think that what a person has said is silly or a lie. 이어진 문장의 흐름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반어법으로 사용한 거죠. 공정한 선거?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너희가 그렇다고 주장하니까 인용 정도는 해줄게 라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걱정을 해서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언론사인 폭스뉴스에서는 한국의 반미 성향의 좌파가 집권하게 된다면 그들은 한국을 제2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 있고 이재명과 그의 정당은 이번 선거를 조작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한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선된 바로 다음날 부산에 부정선거 부패방지 대책위원회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단체가 아니고 방지하려는 단체를 압수수색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게 대체 무슨 잘못일까요?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부터 대리투표 적발 등 이번 21대 대선에서 접수된 신고만 무려 1021건인 상황에서 이러한 압수수색은 선거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명백한 보복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입니다. 다시 폭스뉴스로 돌아가 볼게요. 기사 내용 중 가장 무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이재명은 거의 확실하게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끝내려고 한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점령군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라고 표현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다시 그 지배체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습니까? 이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해서 이후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지만 이재명은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과연 중국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2023년 이재명은 중국 대사를 만나 지나친 저자세를 보여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옆에 두고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중국 대사가 이렇게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했음에도 이재명은 그저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 대사에게도 이 정도의 저자세를 보였다면 과연 시진핑을 만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의 한국은 중국에게 저자세를 볼 게 아니라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간첩법 역시 중국인을 포함하도록 빠른 개정이 필요하고 최근 서해에서 벌어졌던 중국의 인공섬 문제와 항공모함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미국과의 동맹 유지는 어려울 뿐더러 머지않아 미군이 철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지도 모르죠.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 건 바로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속옷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기업인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으로 북한에 총 800만 달러, 하나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27억 정도가 이재명의 북한 방문 비용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어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은 이 불법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최근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역시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해 있다며 정식 기소했죠. 이재명이 직접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아니지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실제로 1심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이름이 100번 넘게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1, 2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게 오가는 일을 대표가 몰랐다? 심지어 공무원 조직은 아주 사소한 결제조차 층층이 올라가는 수직 체계입니다. 하물며 대북 사업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요? 이러한 불법 대북 송금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재명의 인사 발표는 의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은 미국 철수를 희망하는 언급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이 유린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필요한 1조 2천억 원을 전부 지원해주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인 국정원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은 어떤가요? 전과 사범에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이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기도 했는데요. 1985년에 벌어진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은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미국 문화원을 72시간 동안 불법 기습 점거했던 사건이고 이는 대표적인 반미운동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서 미국에 가지 못하는 이력이 있죠. 또한 김민석 의원은 친중, 반일파로도 유명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동북아가 평화적으로 앞으로 계속 잘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중국 동포가 사는 영등포의 대림동이 이제 5년, 10년 이후에는 강남을 못지않은 그런 첨단 경제단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김민석 의원은 이렇게 중국 동포들에게 유난히 친화적인 발언과 중국이 강조하는 슬로건인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고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문재인의 중국몽 발언처럼 지나치게 중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친중 스탠스를 취하지만 일본에겐 정반대였습니다. 김민석은 2019년 일본의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 싶어하는 제품인 동경올림픽에 대해서 전 세계의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동경올림픽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노 비짓, 노 바이, 노 잇.
이렇게 일본 기자들에게 대놓고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아베 총리를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게 된다면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의 반일 정서는 후쿠시마 문제로도 잘 드러났는데요. 당시 이 문제로 나라가 뒤집혔던 거 기억하시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인터넷에선 오염수 관련 온갖 믿을 수 없는 괴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핵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공포감을 부추겼으며, 이에 이재명은 24일간 단식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49,633건의 방사능 검사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썼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수산물도 바닷물도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1조가 넘는 우리의 세금이 이런 괴담으로 낭비된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중국 원전에서 서해로 방출하고 있는 삼중수소가 일본에 50배나 되는데도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그렇게나 분노하고 단식까지 했으면서 중국에 대해선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만약 이번 정부에서도 반일 감정, 노제팬 운동이 벌어진다면 이번엔 또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일본 여행을 못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 여당의 일본을 향한 공세 수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를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과 똑같은 일본 제품 사용도 일본 음식, 일본 자동차 등 국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겠죠. 매국노라면서요. 노제팬 운동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생길 외교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 편에서는 내부적인 변화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대선 결과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하나로서 계속해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거고, 저의 목소리로 인해서 단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옳은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